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럴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된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부터 약간 정신을 차리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환경운동에 대해 진심이신 거인님께서 전환의 거인으로 나오셨거든요. 그 네.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장바구니. 장바구니 들고 가잖아요. 예. 제가 88년에 독일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독일에서는 주부들이 다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거예요. 헝겊 장바구니를. 그래서 돌아와서 장바구니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구가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는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무의 일생이 일회용 젓가락으로 생을 마치기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작은 문제부터 작은 것부터 전환시켜야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통해 내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강연쇼 거인의 어깨 인생을 빌려드립니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나저나 승현 씨. 네. 저번 주가 입동이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지 날도 약간 쌀쌀해지고 완연한 겨울이 찾아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걱정인 건 이번 겨울에 또 역대급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역대급 한파가 찾아오면 집콕하셔서 거인의 어깨를 보시면 뜨거워지시거든요. 그래. 야! 거인의 어깨 렛츠고!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거인 키워드 함께 만나보실까요? 야, 무서운 숫자네요, 또. 세 개 다 약간 심각한 키워드 아닌가요? 그러게요. 뭔가 장례식 119 하니까 병원에 계신 선생님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 보이기도 하네요. 근데 여기 나오실 거인분이 뭐 양치기 소년 거짓말을 안 하실 텐데. 혹시나 거인분께서 양치기 소년이실 리는 없겠죠? 그러셨다가 개과천선. 그러니까 거짓말 하시는 분이었다가 이제는 전혀 달라지신 분이실 수도 있죠.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으니까요. 정말 궁금한데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거인 나와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세대 환경운동가이자 환경운동의 대부라 불리는 사나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항상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환경운동의 역사를 세웠는데요. 그 노고를 인정받아 환경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골드만 환경상을 한국 최초 유일로 수상한 거인입니다. 최열 거인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전환의 거인 최열입니다. 네, 최열 거인님. 우리 거인님 그런데 키워드 119는 어떤 키워드인가요? 제가 생일이 1월 19일이에요. 그래서 119인데 119 그러면은 화재 났을 때, 예, 그렇죠. 화재 났을 때 119 신고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고 끓는 것을 식히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와, 굉장한 의미가 또. 네. 그럼 장례식 키워드도 그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구가 계속 더워지니까 남극, 북극 이런 데 있는 빙하도 계속 녹아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슬란드하고 스위스에서 빙하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기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장례식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이라고 하시니까 듣기만 해도 너무 심각하고 또 무서운데요. 그러게요. 그럼 또 마지막 양치기 소녀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환경운동을 한 지는 이제 4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연한 죽음을 향한 완행열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70년대, 80년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짓말 하는구나. 양치기 같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럴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된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부터 약간 정신을 차리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 생각도 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환경운동에 대해 진심이신 거인님께서 전환의 거인으로 나오셨거든요. 그 네.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장바구니. 장바구니 들고 가잖아요. 예. 제가 88년에 독일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독일에서는 주부들이 다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거예요. 헝겊 장바구니를. 그래서 돌아와서 장바구니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구가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는 이제 안 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무의 일생이 일회용 젓가락으로 생을 마치기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이제 작은 문제부터 작은 것부터 전환시켜야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부끄럽네요. 저도 여전히 네네. 장바구니를 들지 않고 비닐봉지를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저인데 저희가 오늘 약간 좀 반성하면서 잘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인생 이야기를 빌려주실지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닌 가장 큰 것은 자연으로부터 진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것은 우리 인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럼 거인께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 첫 번째 인생 메이크업부터 볼까요? 네. 야, 지금 배추가 나왔는데 지금 한 포기에 22,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깻잎 아닙니까? 네. 깻잎이 10장에 3,000원이었어요. 사과와 배 가격은 각각 5,000원과 6,000원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상추 가격은 46% 올랐고 오이는 16%, 고추는 15% 가격이 뛰었습니다. 지금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김치 사이트에서 김치를 구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요. 김장 비용이 10배가 넘게 뛰었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가 금년에 폭염으로 얼마나 큰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예. 폭염으로 배추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배추만 화상을 입었습니까? 과일도 화상을 입고요. 다른 채소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나 장마나 가뭄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농산물입니다.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대구 옆에 이제 경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막 사과가 막 지천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주워서 먹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거기 사과 안 돼요. 너무 더워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양구 사과. 경상북도 청송, 예. 좀 고지대 이런 데면 이제 사과가 되거든요. 네. 요걸 보면요. 무슨 사진이죠? 2030년에 사과 재배 가능지. 2070년에는 요런 데 거의 없어지네요. 산 일부 빼놓고는 재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과 못 먹는 거죠. 수입해야지 뭐. 아니 근데 대체 기후랑 물가가 치솟는 거랑 어떤 관계인 걸까요? 예를 들면은 지구가 1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단 식량은 10% 이상 수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막 우리나라 어떤 지역 특산물 축제 같은 것도 좀 없어지고 있지 않나요? 지역 축제도 많이 없어졌죠.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폭염이 너무 기니까 송이버섯이 그 생산이 거의 안 돼가지고
양양 같은 경우는 해마다 송이 축제를 하는데 송이 축제도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양식장에도 해수면의 수온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예. 광어가 그냥 떼죽음을 당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오르게 되는 거죠.